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날. 5월 8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현재 8도고요.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예보됐습니다. 맑은 날씨 펼쳐져 있죠. 하루 종일 그러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39년 만에 개헌을 목표로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금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낮 2시에 말입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최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김용민 브리핑에는요. 여의도 옆 물레동으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명민준 씨가 잠시 후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뉴 이재명의 또 기치를 들고 있는 강수영 변호사 그리고 김두일 작가도 차례로 만나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가 주목되는데요. 올해 새로 임관한 경력검사 48명 가운데서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단 한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을 모두 합쳐도 6명, 13% 수준인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추진으로 조직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상위권 로스쿨 출신들이 검찰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서울법대 사시 검사로 상징되던 출세 코스가 무너지고 검찰 전성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분 지금 검사복을 입고 있는 저분이 이 서울대 출신 검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검사가 된 분 사진이 서울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종결 처리하기 전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이 윤석열과 관저에서 만나서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인데요. 권익위 정상화 TF는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 회의 직전 비공식 회의에서 사건 종결을 언급했고 위원들의 검토 권한과 담당 부서 의견을 제한 무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종결 결정에 반대한 실무 책임자는 이후에 숨진 채로 발견됐고 TF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왜 정승윤이 움직였을까? 보았더니 윤석열과 관저에서 만난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윤석열이 지시했을까요? 자기 안에 부하달라고. 그렇다면 또 혐의가 하나 추가되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NBS 조사 결과 개요가 보이시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46%, 국민의힘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도 양당 격차는 28%포인트로 여전히 컸습니다. 서울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14%, 인천 경기는 44대 20, 수도권에서도 여당 우세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33%로 반등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이 49%를 기록하면서 혼조세입니다. 지방선거 성격도 국정안정론이 54%, 정부 견제론이 32%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게 급격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하여간 마지막 리스크는 정청래 대표의 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자,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한겨레 칼럼입니다. 손원재 논설위원 칼럼 내용인데요. 조작 기소가 확인된 사건은 재판을 계속 끌 것이 아니라 공소를 취소하는 게 정의라는 주장입니다. 이 글은 공소 취소 제도가 수사 기소 과정의 명백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받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이유로 공소 취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조작 기소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조작 검사들을 비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방식에는 이해 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면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소 취소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선거 한 달 앞두고 여당이 법안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이거는 정무 감각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머리가 텅텅 빌 수가 있는가 하는 탄식도 나오게 만듭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주목되는 것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가 나무호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국 선박을 언급하며 이례적 논평을 내놨습니다. 프레스TV는 한국 선박이 이란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칙을 위반해 표적이 됐다며 이번 공격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ranian armed forces warn any foreign forces, especially those of the U.S., will be attacked if they try to approach and pas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파장이 커지자 이란군 개입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던 주한 이란 대사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사관 측은 어제 KBS에 보낸 서면 입장을 통해 해당 기사는 외부 분석팀의 논평일 뿐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내란 특검의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법적인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단전단수 이행에 대해 논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됩니다. 개장 직후부터 급등한 코스피는 단숨에 7,530일까지 치솟았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때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오름폭을 키우면서 전날보다 1.43% 오른 7,490으로 마감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1천억여 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5조 9천억 원과 1조 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이 각각 전날보다 약 2%와 3.3%씩 오르면서 역대 최고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익 전망치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에 대한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곤 하지만 두 종목의 비중이 시가총액의 45%에 달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따라 자칫 시장 전체가 흔들릴 거란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걱정도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투자 수익이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1.3%에 불과해 3에서 4%인 미국이나 유럽보다 크게 낮았습니다.